만약 누군가 삼성전자는 16만 원, SK하이닉스는 88만 원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하, 글쎄요. 일단 믿기 어렵겠죠. 그렇죠.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가 내놓은 실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대담한 반도체 예측부터 시작해서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미래 전략, 그리고 돈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까지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들은 그냥 흩어져 있는 니스 조각들이 아니고요. 이걸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그 노무라 보고서. 이게 과연 현실성에 있는 주장인지 그 근거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거고요. 둘째, 이 반도체발 혁명이 LG나 현대차 같은 전통 제조업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뭐랄까, 피지컬 AI와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 하는 그 현장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우리 돈의 흐름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을 때 과연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노무라의 전망. 정말 다시 봐도 믿기 힘든 숫자입니다. 삼성전자 16만 원, SK하이닉스 88만 원이라니. 제가 자료 처음 봤을 때 이거 오타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33조 원으로 예측했는데 이건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숫자처럼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산을 하면 이런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바로 그 놀라움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상식을 뛰어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노무라가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사실 아주 단순한 경제 원리, 바로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먼저 수요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AI가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죠.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이제는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AI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으니까요.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미친 듯이 필요해진 거죠. 수요가 폭발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슈퍼사이클 예측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대부분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노무라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 사이클이 다른 진짜 이유는 공급에 있어요. 공급이요? 네, 자료를 보면 2028년까지 범용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D램이나 낸드 같은 제품의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수요는 지금 당장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보고서는 이 범용 메모리의 수익성이 그 비싼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준에 근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F1 경주용 자동차 부품만 비싸게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승용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나 엔진 오일 같은 평범한 부품들도 F1 부품 가격에 팔린다는 뜻이잖아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시장의 일부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뜨거워지는 국면이라는 거죠. 특정 고성능 칩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의 기초 치력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 2027년까지는 이어질 거다. 이런 대담한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아하, K반도체 투톱이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는 분석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증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내 상장사들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6조 원, 불과 석 달 만에 23%나 급등했더라고요. 그 숫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성장입니다. 질적 성장이요? 네, 내년 매출 성장률 전망은 8%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44.7%에 달해요.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물건을 8%더 팔았는데 이익은 45% 가까이 더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업들이 비용은 줄이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주 똑똑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거죠. 예전처럼 내수주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AI 공급망을 장악해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예요. AI 공급망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좀 의외였어요. 바로 LG전자입니다. 아, 네. LG전자요?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자체 AI 칩 DQC2를 개발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렇죠. 20년 동안 뭐랄까 철치부심하며 칼에 갈아온 셈입니다. LG가 꿈꾸는 미래는 피지컬 AI, 즉 로봇 같은 물리적인 기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시대거든요. 피지컬 AI요? 네, 이 DQC2 칩은 바로 그 미래를 위한 두뇌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인 거죠. 단순한 부품 내재화를 넘어서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단순히 칩 설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자료를 보면 HBM 덤사 장비나 유리기판 노광 장비 같은 이런 최첨단 반도체 후공정 시장까지 직접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이 시장 규모가 43조 원에 달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AG의 전략은 AI 시대의 수직 계열화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한번 보세요. 첫째, DQC2 칩으로 로봇의 뇌를 만들죠. 네. 둘째, 글로벌 로봇 시장을 공략하면서 근육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그 뇌를 만드는 생산 도구인 반도체 장비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잠깐, 거기서 말하는 유리기판 노광 장비라는 게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 왜 물론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고해상도 사진을 인화하는데 예전에는 종이에 인화했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매끄러운 유리판 위에 인화하는 거예요. 아하. 유리를 쓰면 훨씬 더 미세하고 촘촘하게 회로를 새겨 넣을 수 있거든요. AI 칩처럼 복잡한 반도체는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AI 칩을 위한 차세대 암실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LG는 더 이상 가전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의 모든 핵심 요소를 지배하는 종합테크 기업으로 봐달라고 시장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제조업의 화려한 변신이네요. LG가 로봇이 뇌를 만들고 있다면 현대차는 거의 아이언맨 슈트를 현실로 만들고 있더군요. 하하, 아이언맨 슈트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요. 이걸 착용하면 어깨 관절 부하를 60%나 줄여준대요. 저 지난 주말에 이사하느라 짐 좀 날랐는데 정말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하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차가 완성차 기업이라는 껍질을 깨고 모빌리티 로보틱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미 38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북미와 유럽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단순히 공장 노동자를 돕는 걸 넘어서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의료용 보행 보조 로봇이나 허리 보조 로봇 상용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량만으로 현대차의 가치를 평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이렇게 산업의 판도가 바뀌니 당연히 돈의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세 번째 주제,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좌의 게임부터 살펴볼까요? 네, 재미있는 상황이죠. 시총 1위였던 RT오젠이 코스피로 떠나면서 말 그대로 주인 없는 왕자가 생겼어요. 이건 단순히 1위 자리가 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입이죠? 패시브 자금 때문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코스닥 지수를 하나의 강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패시브 자금은 그 강몰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같은 겁니다. 네. 그동안 이 배는 알테오젠이라는 가장 큰 돌덩이의 무게를 잔뜩 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강을 떠나 코스피라는 다른 바다로 가버렸으니 이 컨테이너선은 지수 내에서 알테오젠이 차지하던 10.5%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다른 돌덩이들로 급하게 옮겨 실어야만 합니다. 와, 엄청난 자금 이동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 거대한 무게 이동이 만들어낼 쓰나미를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거죠.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치열하더군요. 일라일리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ABL 바이오를 필두로 리가켐바이오, 펩트론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때 코스닥의 제왕이었던 2차전지 대표주자 에코프로비엠이 주춤한 사이에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순위 변경이 아니에요. 코스닥의 주도주가 2차 전지에서 바이오와 로봇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새로운 주도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흐름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돈의 흐름이 바뀌는 또 다른 현장은 아예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요. 아, 네. 그 소식도 있었죠. 전통 금융의 거인 미래에셋이 국내 4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1,400억 원에 인수했어요. 이건 마치 저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것 같은 충격인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이 인수의 진짜 의도는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 바로 부 유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부 유출이요?
네, 연간 160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코인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면서 내야 했던 막대한 수수료를 국내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의도, 바로 신뢰도 확보입니다. 신뢰도라고요? 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온갖 해킹과 사기 사건으로 얼룩진 말 그대로 무법지대 같은 이미지였잖아요. 네, 그랬죠. 미래셋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본력과 금융 노하우 그리고 미래셋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 시장을 제도권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판을 새로 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난장판에 어른이 등장한 겁니다. 듣고 보니 한국판 블랙록의 탄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알겠네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물었던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셋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가상자산 투자 환경의 수준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한국 디지털 금융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겁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오늘 다룬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 수요와 제한된 공급을 근거로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건 더 이상 희망 회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네. 둘째, LG와 현대차 같은 거대 제조업체들이 반도체와 로봇 기술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파괴하면서 미래 산업의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 그렇죠. 마지막으로 코스닥부터 가상자산 시장까지 돈의 흐름이 과거의 영광이 아닌 새로운 기술과 성장 동력을 향해 빠르고 거침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 LG,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재창조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 속에는 다른 이야기도 있었죠. 한때 국민 포털이었던 다음이 카카오와 합병 후 오히려 경쟁력을 잃고 이제는 AI 스타트업의 실험실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말입니다. 예.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기술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미래에 안착하는 기업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기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생존과 재창조를 위한 그 비밀스러운 열쇠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